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시민사회, 노동단체가 원청기업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축제장에서 되풀이되는 바가지 논란으로 지역 전체 관광 이미지가 실추되자 축제장마다 개최 준비 단계부터 물가 관리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손흥민 국제 유소년 친선 축구대회가 개막해 손흥민 선수가 직접 고향 경기장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강릉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조수미, 조성진 등 클래식 명사들이 잇따라 방문해 음악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어젯밤 1차 현장 조사를 마쳤는데요. 시민단체와 노동계, 야당은 수사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원청기업을 조사 선상에서 제외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벽 패널 시공공사 막바지인 강릉 안인화력발전소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오전 11시 14분쯤. 작업자 2명이 공중에서 작업을 하던 중 40살 이모 씨가 20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같은 발전소 현장에서만 벌써 3번째, 공사와 관련해 주문진항에서 H빔에 맞아 숨진 사고까지 포함해 4번째 사망 사고입니다. 작업을 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제 움직이는 과정에서 벨트 고리를 뺏겠다 다시 걸어야 되는데 안 그런 추적대 걸고 손을 붙들고 내려와야 되는데. 오늘 시민단체 강릉시민행동과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등 5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대형 원청 기업들이 쪼개기 발주를 해서 처벌받지 않고 현장 관리자와 하청업체에만 책임을 물었다며 고용노동부가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대형 원청 기업에 대한 편들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정확한 사고의 경위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 또 이 같은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되는 한 사망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원청으로서 삼성물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든 공사를 다 주관하고 총괄하는 책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대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강릉 화력발전소의 시공사는 여러 개로 해당 사업의 원청은 삼성물산이 아닌 대양 롤렌트라며 발주처인 강릉 에코파워가 대양 롤렌트에 직접 발주한 사업으로 확인해 삼성물산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0년 6월 인천항만공사 간문공사 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중대재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어제 항만공사가 실질적인 원청으로 총괄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도급 사업주가 아니다라는 인천항만공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최근 지역 축제장에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음식을 판매하는 실상이 알려지며 관할 지자체까지 사과에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축제장에서 비슷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축제마다 먹거리촌 물가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전남 한평 나비대 축제를 찾은 일본 유튜버의 영상입니다. 어묵 한 그릇에 10,000원, 5,000원어치만 살 수 없냐고 물어보지만 안 된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한 그릇에 10,000원. 5,000원어치는 5,000원어치는 안 팔아요. KBS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팀도 지난 4일 경북 영양 산나물 축제장을 찾았다 당황하는 모습이 방송됐습니다. 1.5kg 정도 옛날 과자 한 봉지 값이 무려 7만 원이나 한 겁니다. 7만 원이요? 에? 얼마요? 7만 원. 너무 비싼데? 비난은 상인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까지 쏟아졌고 한평군과 영양군이 나서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해 군항제, 남원 춘향제까지 앞선 축제마다 바가지 논란이 빚어지면서 개최를 준비 중인 강원도 내 축제들도 물가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먹거리촌과 난장으로 유명한 강릉 단오제는 지역 상인들만 식당을 운영하도록 제한했고 분식, 주전부리 등을 판매하는 소규모 외부 상인들도 매대의 가격을 전부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은 먹거리를 취급하는 분들은 외지분들이 계셔서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안내를
드렸었고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한 이슈에 대한 부분을 전달을 하고 그래서 가격 공시는 최소한 하자. 속초 실향민 문화축제도 젓갈, 오징어 순대 등 실향민 먹거리 체험을 위주로 지역 업체들로만 참여를 제한했고 1인분보다 적은 맛보기 소용량으로 구성해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먹거리 일부 행사들은 일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호응하고 공감될 수 있는 상품들을 준비했고요. 가격대도 저렴하게 지금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가뜩이나 고물가로 힘든 요즘 기분 좋게 방문한 축제장에서 바가지 논란에 지역 관광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준비 단계부터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강원특별자치도 의회도 출범식을 열고 새 출발을 다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12일 역대 도의원들과 김진태 강원도지사,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 등 15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고 강원특별자치도와 의회 출범을 기념합니다. 또 제25회 강원 목민봉사대상 시상식도 열어 대민 지원과 소방행정, 일반행정, 교육행정과 경찰행정의 5개 분야를 시상합니다. 강원도 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재산세 감면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65세 이상 1세대 1주택 소유 어르신들의 재산세에 포함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50%씩 감면하는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5년간 주택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늘고 있어 어르신 재산세를 감면한다며 도민 1세대 1주택 소유 어르신 9만 5천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내건 국제 유소년 친선 축구대회가 춘천에서 열려 국내외 11개 팀이 참여해 기량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대회 이틀 차인 오늘 고향인 춘천을 찾은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선수들이 현란한 개인기를 선보이고 잘 짜여진 전술로 상대 수비를 뚫습니다. 2010년 이후에 태어난 13세 이하 선수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상당한 수준의 실력을 선보입니다. 춘천에서 열린 손흥민 국제 유소년 친선 축구대회에 6개 나라 11개 팀 축구 꿈나무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손축구 아카데미와 춘천 시민축구단이 주최했는데 춘천시도 유소년 축구의 메카를 만들겠다면서 예산 3억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유소년 축구의 기반이 단단해지고 여기 참가하는 어린 선수들의 기량, 역량, 인성 등이 향상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하고 대회 이틀 차인 오늘 손흥민 선수도 경기장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검은 바지에 흰색 자켓을 입은 평상복 차림으로 등장한 손흥민은 아버지 손흥정 씨가 운영하는 손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경기장에 1시간가량 머문 손흥민 선수는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을 격려하며 응원을 건넸습니다. 다치지 말고 항상 재밌게 축구해요. 슈퍼스타 손흥민을 직접 마주한 축구 꿈나무들에게는 이 순간이 꿈같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뒤에 키도 엄청 크고요. 너무 어쨌든 너무 꿈 같았어요. 진짜 너무. 손흥민 없는 손흥민 축구대회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워진 춘천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가 축구 꿈나무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됩니다. 올해 2회를 맞은 손흥민 국제 유소년 친선 축구대회는 오는 10일까지 춘천 손흥민 체육공원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조수미, 조성진,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클래식 거장과 명장이 잇따라 강릉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강릉시립교향악단은 강릉 공연뿐 아니라 서울예술의 전당 교향악 축제에도 참여합니다. 한국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박수근 화백의 특별전도 열립니다. 홍한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의 아들이자 본인도 대가의 반열에 오른 지휘자 정민. 강릉시립교향악단을 이끌며 베를리우즈의 환상교향곡을 연주합니다. 내일 강릉아트센터에서 최하영 첼리스트와 협연을 펼치는 데 이어 오는 10일에는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교향악 축제에도 참여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이게 혁명적인 곡, 그리고 얼마나 새로운 놀라운 소리들 곡인지 작품인지.
소프라노의 거장 조수미 씨와 베를린 필하모닉 12명 첼리스트도 다음 달 9일 강릉을 찾습니다. 클래식 첼로곡과 오페라 아리아뿐 아니라 재즈, 팝, 탱고, 현대 음악까지 선보이며 관객과 어떻게 교감하며 연주할지 기대됩니다. 비르투오소로 자리 잡은 피아니스트 조성진도 다음 달 15일 강릉시립교향악단과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을 선사합니다. 강릉시만의 정체성을 담은 공연들도 잇따라 펼쳐집니다. 다음 달 열리는 강릉 세계 합창대회에 앞서 지역 합창단들의 연합 공연 강릉 합창 대축제가 16일과 17일 열리고 세계 합창대회 기간에는 강릉 시립 합창단과 국립 합창단 등의 축하 공연이 5차례 선보입니다. 예술교육과 기존에 잘 만들어진 공연물의 유통 그리고 또 지역 예술단체가 창작 발표를 할 수 있는 장으로 크게 이제 3가지 정도가 강릉 아트센터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우리 근대사의 대표적인 화가 박수근의 기획 전시 박수근 블랙 에디션도 강릉 시립미술관에서 열립니다. 미술관 소장 작품 20점으로 꾸며진 전시회를 통해 박수근의 미술 세계와 의미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서 고성군 간성읍 광산사리가 선정됐습니다. 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기초인프라와 주택 정비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광산사리에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모두 22억 원이 투입됩니다. 정비 사업을 통해 마을 안길과 노후 담장 정비, 마을 회관 리모델링, 집수리 등이 추진됩니다. 태백시가 올해 말 웰리스 항노화 산업 특화단지 조성 사업을 시작합니다. 태백시는 문곡동 사베리골 일대 약 43만 제곱미터 면적에 사업비 1,156억 원을 들여 노화 예방과 치매 치료 등 천연 자원을 활용한 웰리스 항노화 특화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웰리스 항노화 특화단지는 천연 치유물 제조 산업 입주 유치 등 6차 산업형 항노화 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양 물치천 하류에서 은어가 집단 폐사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은어가 올라오는 지난달부터 물치천 하류에서 은어가 죽은 채 떠 있거나 바닥에 가라앉은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은어가 폐사한 상황을 몰랐다가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폐사 원인 파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삼척시 어린이 생태체험 전시관이 오는 12일 개관합니다. 어린이 생태체험 전시관은 근덕면 수산자원센터에 17억 원을 들여 약 300제곱미터 규모로 지상 3층으로 건립됐고 어린이 터치식 영상체험실, 탐험 놀이터, 휴게 쉼터 등이 조성됐습니다. 삼척시는 수산자원센터의 민물고기 전시관과 어린이 체험학습 공간으로 명소화하고 소환계곡 생태공원 조성과 연계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선문화원 증축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해 7월 시작한 정선문화원 증축공사는 다음 달 마무리될 계획으로 1층에는 노인복지시설과 동아리실, 2층과 3층에는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 공동이용시설과 다목적실이 설치됩니다. 20년 전 정선읍 봉양리에 지어진 정선문화원은 비좁은 공간과 시설 노후화로 그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속초시가 사연이 있는 지역 가게를 발굴하는 속초를 닮은 가게를 공모합니다. 속초문화관광재단은 오는 21일까지 오랜 추억이 있는 지역 서점과 사진관, 제과점, 숙박업소와 목욕탕 등과 연관된 여러 가지 사연과 이야기를 접수해 로컬 브랜드 이야기로 정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공모는 속초시 예비 문화도시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며 전문가 심사와 시민 투표로 30건을 선정한 뒤 기념품과 묶음 상품 등을 개발하는 로컬 스토어 시범 사업을 10곳에 추진할 방침입니다. 동해시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창업 아카데미 동해 창업 스쿨을 엽니다. 창업 아카데미는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재무회계의 이해와 관리, SNS 마케팅 실무 등을 총 8번, 30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창업자는 오는 26일까지 동해시청 홈페이지에서 QR코드를 찍어 신청하거나
동해시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양양군이 여름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수상안전요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인원은 낙산 40명, 마을 해수욕장 33명 등 73명으로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 소지자나 곧 자격을 취득할 예정인 18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수상안전요원으로 선발되면 여름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7월 7일부터 8월 20일까지 근무하고 급여 등의 내용은 양양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